혐오. 미워하고 싫어하는 극단적인 감정.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는 혐오 문화. 지금 대한민국의 또 다른 모습은 혐오 사회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남기는 혐오 표현. 소통의 시대, 사람들은 왜 혐오 표현을 쓰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재밌어서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고 자극적인 걸 써가지고 이제 집중을 받고 싶은 그런 것 같고. 그런 게 막 특정 누구를 지칭한다기보다는 그 그룹들을 약간 일반화 시켜가지고 전체로 다 비난하는 뉘앙스가 있어가지고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관과 어떠한 감수성, 인권 감수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남충, 틀딱, 맘충, 급식충. 그냥 김치녀는 저 한 중학교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것 같고. 원주 치악고등학교입니다. 2003년에 설립된 원주의 신흥 명문고, 행복을 더하는 혁신학교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들. 이런 청소년들이 가장 오랜 시간 생활하며 소통하는 공간이 바로 학교입니다. 전교생 900여 명의 남녀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치악고. 과연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혐오 표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치녀, 김장녀 이런 말. 그런 말 굉장히 많이 썼어요. 김치녀나 선생님들도 애들끼리 남자가 여자애한테 하고 여자는 남자한테 향남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싸우기도 하고. 한남 때문에 그런 표현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랬구나. 네, 좀 많이. 그래가지고 그게 가장 심하다고. 아 진짜 짜증나. 뭐냐? 왜? 뭐 엠번방 사건인데 진짜 한 짓 봐봐. 아 그니까 진짜 너무 싫다. 진짜 이러니까 한날 소리 듣지. 이 한남이라니 그럼 넌 김치녀냐? 재연 연기가 끝나자마자 밀려오는 부끄러움. 혐오 표현은 스스로도 민망한 말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잠깐만, 부끄럽다. 흔히 쓰는 말이지만 부끄러운 표현임을 알고 있는 청소년들. 최근엔 친구를 넘어 세대를 혐오하기도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종종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꼰대도 그렇고 틀딱이라던가 혹시 꼰대라는 단어도 그냥 나한테 뭐 한마디만 던져도 나한테 뭐 잔소리 한 번 해도 선생님 저 찾으셨다면서요? 예진아. 네. 이번 2학기 성적을 보니까 죄송해요. 1학기네요. 네. 선생님 저 찾으셨다면서요? 야, 그 1학기 성적을 보니까 야, 너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그거 봐, 저 얼굴에 화장도 하고. 성적 이래가지고 너 대학 못 간다. 나 때는 말이야. 화장이 어디니? 그런 거 꿈에도 못 꿨고 너 지금 공부할 때야. 너 몇 시에 자? 그치? 일찍 자지? 너 남자친구도 생긴 것 같아. 너 봐, 뭐가, 아니야. 너 봐, 성적 떨어지는 거 봐. 나 때는 말이야. 공부하느라고 그런 거 하지도 못했어. 하지 마, 그런 거. 알았지? 네. 공부해라. 이러면 대학 못 간다. 네. 야, 너 표정이 왜 그래? 담탱이가 불러서 또 한 소리 했어. 담탱이가 또 꼰대짓 했지? 그래, 와서 나한테 또 그러더라고. 아니, 라떼는 말이야부터를 시작해가지고 남자친구 있냐 그러지. 공부해놓고 물어보지. 아니, 나도 참 공부하느라 늦게 자는데 맨날 일찍 자는 거 아니냐고 그러지. 아, 진짜 짜증나. 혹시 그런 말 써요? 언제 쓰죠?
솔직히 급식충도 우리한테는 혐오 표현이 느껴질 수도 있잖아. 우리를 싫어하는 표현인 거잖아. 들었던, 봤던, 또 알고 있는 혐오 포인트 나오는 얘기다. 맘충? 아니 내가 어제 친구랑 카페 갔는데 이 맘충들 진짜 한 5명이서 모여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거야. 맘충? 맘충이 뭔데? 애들 유치원 보내놓고 카페 와가지고 시끄럽게 떠들고 막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그런 사람들 맘충이라는 거야. 그리고 길 가다가도 있고 공공장소에서 너무 많으니까 요새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육아 부모에 대한 혐오 표현. 처음엔 단순히 이기적인 엄마를 지칭하는 말이었지만 점차 모든 엄마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죠. 그 혐오 표현이라는 게 사실 이 혐오 표현 4글자로는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들리고 쓰이고 있어가지고 인식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단어로 쓰여지는 모습을 보니까 들으면서 이제 흠칫흠칫 놀라기도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이 있다면 정말 이제 나였다면은 정말 좀 마음도 많이 아플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좀 이렇게 차별받는 느낌이 쑥쑥 들어서 이렇게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 정도의 학교 안에서 쓰는 표현 정도가 저는 좀 접하고 있는 거고 그 이상 좀 이렇게 좀 심한 말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잘 접할 기회가 없죠. 예. 코로나 때도 막 다들 유럽 사람들이 중국인이나 한국인 보면 코로나라고 손가락 찌르면서 놀리고 이런 것도 다 모 고등학교에서 졸업사진 촬영했는데 이제 검은색으로 얼굴을 막 칠하고 흑인을 표현하면서 재밌게 찍은 사진이었어. 근데 재밌었어. 내가 보기 처음에 볼 땐 재밌었어. 나도 잘했다, 잘 찍었다, 컨셉도 잘 잡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또 기사가 하나 뜬 게 흑인 방송인이 그걸 보고 되게 기분이 나빴다라고 의사를 표현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게 은연중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얼굴이 까무잡잡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애들이 니까라고 놀리는 경우를 좀 들었어요. 놀리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게 약간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해요. 니까가. 그러니까 어원이라든가 말뜻이라든가 이런 거는 잘 모르고. 네, 저도 그러니까 흑인 비하 발언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네. 사실 혐오 표현 같은 것들이 진짜 막 혐오하려고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학생들이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하면서 그냥 무비판적으로 저희도 생각지도 못하게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들이 많이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장난으로 재미삼아 무심결에 쓰는 혐오 표현. 그 사이 혐오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과연 우리 청소년들은 혐오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청바지 학생 공론화위원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말은 혐오 사회라는 말입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청소년 인식조사에서 혐오 표현을 접한 청소년들이 무려 82.9%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 혐오와 혐오 표현이 만연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은 이와 같은 혐오와 혐오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 청소년 여러분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학생 공론화위원회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맞춰서 온라인 화상 토론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자 학생 대표 4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죠. 반갑게 안녕. 오늘 토론자 학생 대표 4명을 소개합니다. 우리 신윤서 학생. 네. 웃어요, 웃어. 활짝 웃어요. 하나, 둘, 셋 하면 소리 내서 한번 웃어볼까? 하나, 둘, 셋. 하하하하하. 오늘 우리 4명의 학생분들이 뭐라 그럴까? 상당히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분의 학생들 아주 열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먼저 오늘 토론자로 나온 4명의 학생들은 어떻게 평소에 혐오 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습니까? 한 분씩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있나요? 네, 저는 자주 혐오 표현을 듣는 것 같습니다. 유현주 학생한테 혐오 표현을 한다 이거죠? 아, 저요? 예. 제가 혐오 표현을 사용하냐 그런 건가요? 아니 들어본 적 있냐고. 예를 들어 유현주 학생한테 야 이 급식충아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냐고요. 네. 보통 여성들한테 쓰는 혐오 표현을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여성들한테 쓰는 혐오 표현이 뭐가 있어요? 뭐 여자들은 핑크를 좋아하는데 너는 왜 핑크를 싫어하냐 뭐 그런 거나 왜 조심하지 못하냐 그런 표현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네. 아 여자들은 빨간색이나 핑크 이런 걸 좋아하는데 너는 왜 검정색을 좋아하냐 이런 것도 이제 혐오감으로 다가오나요? 네, 그렇게 느껴져요. 무슨 색깔 좋아하시는데요? 저요? 검정이요. 검정색. 아 여자들은 주로 이렇게 핑크를 좋아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 있나 봐요 그 사람들은? 네, 보통 다 어르신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우리 조현규 학생, 지금 자세가 뭐 거의 상당히 전투적이신데, 예. 지금 뭐 혹시 일어나 계시는 거예요? 아니 앉아 있는데. 앉아 계신, 그러니까 뭐라고 앉은 네. 키가 상당히 크시네요. 아 키가 원래 커서. 키가 어떻게 되시는데? 저 181입니다. 181이요. 야, 네네. 저랑 똑같네요. 아 정말 제가 보진 못하는데. 네, 정말 멋진 비주얼을 갖고 계십니다. 이거는 혐오 표현 감사합니다. 아니죠?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칭찬인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 그래요? 조현규 학생은 어떻게 뭐 혐오 표현 같은 걸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들어봤는데 뭐 제가 쓴다거나 혹은 저에게 했다거나라기보다 네. 보통 주변 사람들 혹은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네.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게 혐오 표현인지도 모르고 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조현규 학생이 들었던 혐오 표현 중에서 좀 뭐 가장 좀 충격적이었다.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떤 성차별에 관한 내용? 누구는 남자답게 행동해야 되고 누구는 여자답게 행동해야 되고 뭐 남자는 남자랑 이렇게 뭐 연애를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고 뭐 그런 얘기들? 조현규 학생 본인이 직접 들어보진 않았고요. 저에게 하는 사람은 없던 것 같아요. 보면 딱 조현규 학생 보면은 뭐 누가 섣불리 그런 얘기 할 것 같지 않아요. 예. 어떤 포스가 딱 그런가요? 느껴져가지고. 예. 이거 지금 오늘 주제가 어떤 혐오 표현 이런 거다 보니까 어떻게 제가 뭐라 그럴까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현아 학생한테 뭐 평상시에는 상당히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왠지 막 조심스러워. 그런 말씀 드려도 되죠? 상당히 공부를 잘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우선 칭찬을 받겠습니다. 저도. 누군가가 저한테 하거나 제가 쓴 거는 아닌데 네. 예전에 반에서 이게 분명 혐오적인 단어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네. 장애인 친구가 있는 교실에서 네. 다른 비장애인 친구가 비장애인 친구에게 네. 너 무슨 장애인 같다 이런 식으로 약간 희화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사용한 것에 좀 충격 많이 받았어요. 분명 혐오 표현이 아닌데도 약간 혐오적인 의미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았고 그 당사자 앞에서 했어요. 장애인이란 단어는 이제 혐오 표현은 아닌데 또 사용을 그렇게 사용하니까 상당히 혐오적으로 느껴지셨겠네요. 우리 신윤석 학생. 신윤석 학생. 정말 뚫어지게 쳐다보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기 개그맨 서태훈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기분 나쁘십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혐오 표현인가요? 아니요, 저 칭찬으로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생기셨어요. 예. 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남고에 다니는데 네. 되게 친구들한테 1학년 때부터 발표 수업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여성인권, 신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던 편이에요. 근데 뭔가 좀 충격으로 느꼈던 점은 아직까지도 친구들이 아무렇지 않게 여성을 비하하는 이야기들을 뭔가 희화화하는 그런 어떤 관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아직 잔존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속상하면서도 듣기 되게 꺼림칙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방금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지금. 네,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정말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그 대상이
뭔가 한쪽의 성별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렇죠. 연애를 하면은 그냥 아 쟤는 연애하는구나, 너 부럽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반면에 여성들이 이제 연애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남자들이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이런 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뭔가 아 그건 잘못된 표현이다 얘기를 해도 친구들끼리는 이미 그게 개그 소재가 되어 있어서 네. 뭔가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정말.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혐오스러운 표현인데 네. 일단 그게 성차별, 극심한 어떤 성차별의 마인드가 계속 밑에 깔려 있다. 네네. 예, 이게 더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맞아요. 신윤석 학생은 절대 그런 표현 안 하시죠? 아, 저는 절대 안 했죠. 제가 이제 말리는 쪽이라서 저는. 진짜 실제로 많이 말리십니까? 옆에서 그런 얘기, 너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마! 뭐 이렇게. 그렇게 강압적으로는 하지 않고 이제 좀 논리적으로 이게 왜 차별을 상징하는 단어고 너네가 사용을 하면 안 되는지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또 다음날 되면은 아무렇지 않게 나오고 또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좀 버릇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혐오 표현들은 우리 네 분의 학생들은 주로 어디서 이렇게 많이 듣나요? SNS 상에서 좀 많이 들어요. 아, SNS 상에서. 대부분 다 SNS에서 가장 주로 접하십니까? 네. 네, 학교랑 다른 SNS, 학교. 학교 SNS 이렇게. 네네. 이건 정말 심하다. 아, 이건 정말 심하다라고 느꼈던 혐오 표현이나 혐오를 하는 상황을 목격했던 사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제가 이거는 얼마 전에 들어서 되게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그런 일인데 아까 그거보다 더 심한 건가요? 훨씬 심해요. 제가 이제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반에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반 친구들이랑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서 가서 이제 얘기를 같이 하는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주로 있는 커뮤니티에서 여성들을 얘기할 때 그런 단어를 쓴다는데 제가 더 놀랬던 점은 이런 단어가 뭔가 공용화되고 뭔가 하나의 밈으로서 작용을 한다는 점도 놀라웠는데 이 얘기를 듣고 친구들이 거기에 웃는 게 저는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신윤석 학생은 그 글을 어디서 봤다고요? 그 친구들이 보여줬어요. 그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거 봐라 요즘에 이런 단어를 쓴다. 그래서 남초 여초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남초 여초는 뭐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엄청 많은 커뮤니티는 남초라고 하고 뭐 여자들이 진짜? 많은 데는 여초라고 하나 봐요. 그것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네, 그래서 남초 사이트 이렇게 보여주겠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런 표현을 또 쓰는 걸 보고 나서 진짜 가장 큰 충격을 먹었던 것 같아요. 어디 유현지 학생이나 신현아 학생도 그런 뭐 지금 방금 신윤석 학생이 얘기했던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까 방금 말했던 그 혐오 표현을 예, 뭐 남초 당한 적이 사이트, 뭐 여초 사이트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알아요? 사이트가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거기를 막상 네. 들어가 봐서 뭔가 보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주 쓰는 표현 중에서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서 비속어 병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아, 그 욕이요? 네. 예, 예. 사람들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웃긴 상황을 하면 너 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그게 하나의 혐오 표현이기도 하고 잘못된 표현이기도 한 거를 많이 실생활에서 자주 쓰는 걸 봤던 게 지금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라던가 이런 약간 인종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걸 보고 좀 충격받았어요. 심지어 그게 그 친구의 별명이 돼서 좀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이게 문제가 되는 점도 잘 인지하고 못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거를 목격한 곳이 어디예요? 학교예요? 학교 교실 안에서 교실 안에서 애들하고 친구들이 놀다가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학생은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겠네요. 근데 오히려 그 친구도 이 말이 문제가 된다는 걸 잘 인식하지 못하고서 그냥 하하 웃어 넘기더라고요. 그 막 흔히는 아니고 드물게 그 동성애자인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고서 네네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학교에서? 네, 학교 안에서. 네, 동성애를 가진 친구들이 드물게 있는데 네네네. 그런 친구들이 있을 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차별을 두진 않거든요. 근데 주변에 어떤 여러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그 에이즈라는 병으로 부르더라고요. 그 친구를. 아, 진짜요? 네. 근데 에이즈 자체가 굳이 동성애로 인해서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네,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해서 그리고 좀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고 기피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으로 그 친구들을 놀리는 식으로 이제 그 친구의 이름이 아닌 뭐 어떤 대명사도 아니라 그냥 야 에이즈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예, 개인적으로는. 진짜, 야, 저도 지금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친구들이 다 이렇게 알고 있나 봐요. 이렇게 그 뭐라고 성소수자라고 얘기해야 되나? 굳이 그 친구들은 숨길 이유도 없고 사실은 뭐 창피하거나 뭐 쪽팔려 한다거나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가끔 누구누구가 이제 붙어 다니거나 아니면 같이 이제 동행해서 뭐 수업 이동하거나 하면은 이제 그런 상황에 지나가는 친구들 혹은 일부러 그러는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명칭을 부르는 거죠. 지금 보통 지금 네 분의 학생이 얘기하신 게 어떤 어른들이 얘기한 것도 있지만 주로 이렇게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이런 혐오 표현을 그러면 상당히 많이 쓰는 거네요. 네. 그렇죠. 어떻게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친구들끼리 학생들끼리 청소년들이 이런 혐오 표현을 쓰는 데 있어서 이거 되게 일상화된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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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오늘 정말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나? 이상하게 저 학교 다닐 때를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보통 그런 표현을 하는 친구들은 이게 막 약하고 이런 뭐죠? 힘 없는 친구들보다 싸움 잘하고 덩치 크고 막 껄렁껄렁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많이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네 분의 학생의 학교에는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은 좀 범위가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조건에 상관없이 그냥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면 뭔가 그런 문화에 쉽게 접하게 되니까 모두 공공연하게 사용하는 그런 추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